안녕하십니까, 주주TV입니다. 8강 시작하도록 할게요. 8강은 왜 금리 인상은 즉시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금리보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고 그다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2021년도에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한동안 집값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금리와 집값이 단순하게 연결된다, 그러면 금리 인상 발표 다음날 집값이 폭락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금리와 부동산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차와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스위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 정책을 전등 스위치처럼 생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하면은 집값이 하락할 거다. 왜?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그 집을 사기 힘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현실 경제는 기계가 아니라 현실 경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여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다음날 갑자기 집을 팔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정책 효과는 항상 늦게 나타나는 거야.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 정책 시차라는 게 있는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그러면은 가게는 대출을 줄이겠지. 기업도 투자를 줄이고. 왜? 못하는 거야. 기업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기업이 1,000억 투자한다 그랬는데 1%만 금리 올라가도 몇 프로의 손실이야. 맞잖아. 그래서 시장이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야. 경제는 반응이 느린 거대한 배와 비슷하다는 거야. 방향을 틀어도 바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는 금리 자체보다 금리에 대한 기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금리가 1%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해. 근데 이제 아직 금리는 오르지 않았어. 근데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지. 근데 주식이 하락해. 뭐야? 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도 감소해. 대출 수요도 줄어들어. 즉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거래하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금리가 올랐어. 사람들 고민하지. 지금 사도 될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 결과 거래가 줄어들겠지? 고민하는 시간에. 근데 가격은 바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왜? 매도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도자는 어때? 팔 사람, 집값 떨어졌네, 지금 안 팔래,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집값 너무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못 팔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많은 하락장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까지 이어지는데,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차이가 있는 거야. 주식은 즉시 매매가 가능하고 부동산은 대부분 대출을 활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집값은 현금보다 신용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동성이 아니라 신용의 시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출 증가율이, 자,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랐는데 그럼 신용 창조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야. 신용이라는 게 뭐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수 있는 거. 미래 가치가 뭐야? 내가 5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맞지? 신용 창조 속도가 늘어진다는 거야. 대출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미래의 수요가 약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미래 수요가 약해진다는 것은 뭐겠어? 미래에 살 사람보다 지금 살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 인상의 영향은 천천히 나타난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반응이 느리다는 거야. 부동산 시장은 특히나. 그리고 매도자 같은 경우도 집값이 너무 떨어지면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진다. 금리가 올랐음에도 집값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반대로 얘기가, 이게 공급 수요로 해도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다, 투자가 안 되고 금리 인상되니까 살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공급 또한 축소가 되면 공급 또한 팔 사람이 없다, 그럼 가격은 떨어질까? 올라갈까?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즉 기대 수익률이 금리 상승 부담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면 수요는 유지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면 금리는 할인율의 핵심 요소고, 할인율이 높아지면 금리 상승이 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주는 거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움직이고 단기적으로 교과서와 다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21년, 22년 보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인상기가 들어갔었어. 일부 지역에서는 한동안 집값 상승이 이어졌지. 사람들은 여전히 공급 부족과 상승 기대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이 위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시장은 점차 조정을 받기 시작했지. 자, 정리할게. 금리 인상 효과는 바로 나타나?
부동산 시장에선 더더욱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에는 정책 시차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그리고 금리보다 기대가 먼저 움직인다. 부동산은 거래량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값은 현금보다 신용, 대출이나 뭐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권리, 금액, 이자율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장기적으로 금리 상승은 자산 가격에 하락 압력을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 금리가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집값을 먼저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다. 감사합니다.